2025년 9월 25일 알트코인 정보 시간입니다. 레이블 AI LBL은 어떤 코인인가? 왜 급등했나? 오늘은 레이블 AI 티커 LBL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줄로 먼저 정리할게요. 레이블 AI는 AI, 저작권, 블록체인으로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IP의 발굴, 유통, 수익 배분을 더 투명하게 만들려는 프로젝트이고, 여기서 쓰이는 LBL 토큰은 유틸리티이자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요즘 LBL이 왜 눈에 띄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음원과 콘텐츠의 권리와 로열티를 온체인, 즉 블록체인 위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AI 도구를 결합해 창작과 운영을 돕고, 활동에 따른 보상과 의사결정은 토큰으로 엮어가는 구조죠. 국내 투자자에게 체감되는 변화는 원화마켓 상장입니다. 빗썸과 코인원에서 원화 LBL로 바로 사고팔 수 있으니 환전 허들이 낮아졌고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자연히 국내발 거래량과 변동성이 한동안 커질 수 있죠. 프로젝트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AI, 저작권 토큰이란 음악을 만들면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정산해야 하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과정은 복잡하고 불투명했습니다. 권리사가 많고, 중개가 많고, 보고서도 제각각이니까요. 레이블 AI는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창작, 유통, 사용, 정산이라는 흐름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누가 봐도 동일한 장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도구를 얹어 예를 들어 데모를 더 빨리 만들거나 권리 분쟁 포인트를 자동 검출하거나 팬 참여형 활동을 설계하기 쉬워지죠. 그리고 생태계에서 의미 있는 행동, 창작, 큐레이션, 검수, 홍보, 투표에 대해 토큰 보상을 주거나 거버넌스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참여, 기록, 보상이 연결되면 나 혼자 쌓는 수고가 아니라 함께 쌓는 자산이 되죠. 왜 급등했을까? 세 가지 렌즈입니다. 첫째, 내러티브의 힘입니다. 2025년 시장은 AI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리고 온체인 정산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합니다. 음악 저작권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화한다는 문구는 기술 투자자와 팬덤 기반의 크립토 커뮤니티 모두에게 메시지가 명확해요. 둘째, 채널의 힘입니다. 원화 거래가 되면 신규 유입이 쉬워집니다. 환전과 외부 지갑이 부담이던 분들도 원화 마켓으로 바로 접근하니까요. 접근이 쉬워지면 관심과 거래량이 붙고 단기적 가격 탄력이 커질 수 있죠. 셋째, 이벤트의 힘입니다. 레이블 파운데이션에서 레이블 AI로 리브랜딩을 거치면서 로드맵과 제품 이름이 더 명확하게 소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트랙스, 사인 AI 같은 것이 있습니다. 리브랜딩은 보통 시장에서 재평가의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게 지속이 되려면 제품 사용 데이터와 파트너십이 뒤따라야 해요. 기본 정보입니다. 카드처럼 핵심만 말로 읽어드릴게요. 이 토큰의 이름은 LBL, 거래상은 LBL 원화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도 일부 상장돼 있지만 국내 체감은 역시 원화 마켓이 큽니다. 이 프로젝트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AI와 블록체인으로 음악 엔터 IP를 온체인에서 발굴하고 증명하고 배분하는 인프라. 여기서 인프라라는 말은 우리가 매번 새로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붙여 쓰기 쉬운 도구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백서요지는 세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인식입니다. 권리와 정산의 불투명성입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AI 도구, 온체인 기록으로 권리 추적과 로열티 정산을 표준화입니다. 차별점입니다. 도구 묶음과 다우 구조, 그리고 토큰 보상으로 생태계 참여를 설계했습니다. 리브랜딩은 2024, 2025년에 걸쳐 공지됐고 팀 상세 이력보다는 제품과 파트너 중심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은 특정 국가 한 곳으로 못 받기보다는 국제 분산형 프로젝트 성격에 가깝게 소개됩니다. 기술 구조입니다. 우리 체인이냐?
가 핵심이 아닙니다. LBL은 자체 레이어 1 체인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더리움 계열 ERC20 같은 기저 체인을 활용합니다. 즉, 블록 시간이나 수수료 같은 저층 성능은 이더리움과 호환 체인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프로젝트가 집중하는 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콘텐츠, 저작권 미들웨어 쪽이에요. 호환성은 EVM 중심입니다. 창작물의 등록, NFT 발행, 사용 기록, 로열티 분배, 커뮤니티 투표 같은 기능을 DApp이 호출하는 그림이죠. 보안과 업그레이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권한과 감사 보고서 같은 운영 투명성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체인 연동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브리지 리스크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토크노믹스입니다. 숫자는 어렵지 않게 포인트만 정리합니다. 토큰 최대 공급량은 출처마다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미정으로 보이고 어떤 곳은 약 29억대로 적혀 있기도 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참고하는 페이지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그날그날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유통량은 대략 27억 개 안팎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말하면 베스팅과 유통 확대가 주요 동력이 됩니다. 토큰 고유의 바이백이나 소각 정책이 상시로 명확히 공개되어 있는지는 꼭 최신 공지로 점검하세요. 분배는 흔히 생태계 보상, DAO, 인큐베이팅 풀과 팀, 투자자로 나뉩니다. 스테이킹이나 APR 같은 고정 수치에 과도하게 기대기보다는 이 토큰의 실사용 경로, 즉 창작과 정산, 커뮤니티 참여에 토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재무와 거버넌스입니다. 수치는 그날이 정답입니다. 시가총액이나 FDV 같은 지표는 가격이 움직이면 즉시 바뀝니다. 어제 캡처한 이미지보다 오늘 체결창이 더 정확합니다. 상장은 국내 빗썸, 코인원을 중심으로 해외 몇 곳이 더해지는 모양새고 실제 거래의 주도 유동성은 종종 원화마켓에서 나옵니다. 거버넌스는 다오와 투표를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인큐베이팅, 보상 배분, 제품 우선순위 같은 걸 커뮤니티가 관여하는 형태죠. 감사와 보안 공지, 버그 바운티 현황은 공식 채널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고 상장 심사 거래 유의 지정 같은 거래소 공지도 즉각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알림을 켜두세요. 생태계 트랙션입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 옵니다. 리브랜딩 후에 자주 언급되는 제품 이름은 트랙스, 사인 AI 같은 AI 보조 콘텐츠 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용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창작물이 등록되는지, NFT가 실제로 발행 거래되는지, 로열티가 온체인으로 분배되는지, 커뮤니티 투표가 활발한지 같은 지표들이죠. 공식 대시보드가 제한적일 땐 거래소 체결, 데이터, 커뮤니티 리포트, 파트너 발표를 보조 지표로 쓰면 좋습니다. 시장, 리스크입니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보기입니다. 경쟁은 분명합니다. 음악 NFT, 로열티 분배 플랫폼, 크리에이터 다오 인프라 등 비슷한 꿈을 꾸는 팀이 많습니다. LBL의 차별 포인트는 AI 보조 툴 결합, 원화 접근성, 그리고 IP 권리 정산 표준화 의지입니다. 다만 원화 오더북은 시간대별로 깊이와 스프레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야간 주말엔 체결 품질이 떨어져 슬리피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초상권, AI 저작물은 각국 규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규제가 강화되느냐에 따라 실사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유예 종목 지정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건 호가와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지는 꼭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업데이트와 가격입니다. 2025년을 보는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대형 레이블이나 플랫폼이 AI 보조와 온체인 정산을 대거 채택합니다. 창작 등록, 사용 기록, 분배 청구가 블록체인 루틴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태계 수요가 커질 수 있죠. 기준 시나리오는 점진적 확산입니다.
리브랜딩을 통해 제품이 차곡차곡 나오고 파트너가 한 군데씩 늘어납니다. 시장에선 뉴스와 이벤트 중심의 변동성이 계속되죠. 보수 시나리오는 규제나 IP 분쟁이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토큰 언락 압력이나 거래, 유의 이슈가 겹치면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왜 LBL 원화가 국내에서 주목받나? 세 문장으로 끝내기입니다. 첫째, 원화 직거래가 가능해진 접근성입니다. 둘째, AI 콘텐츠라는 시장 친화적 테마입니다. 셋째, 리브랜딩 공지 심사 이벤트가 만드는 단기 변동성입니다. 실전 체크포인트입니다. 사기 전에 이 네 가지만입니다. 하나, 공식 웹과 X, 트위터를 먼저 봅니다. 제품 출시와 파트너 발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말뿐인지 움직임이 있는지 구분됩니다. 둘, 거래소 공지를 켭니다. 입출금, 네트워크, 유의 지정은 가격을 흔드는 즉시성 이벤트예요. 셋, 언락 탄력과 상위 지갑 집중도를 습관처럼 봅니다. 공급이 확 늘어나는 날은 변동성 구간이 됩니다. 넷, 원화 오더북의 깊이, 스프레드를 확인하고 대량 주문은 분할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타 관점입니다. 간단하지만 지키면 강한 원칙입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뉴스나 파트너 발표로 돌파가 나왔을 때 바로 쫓지 말고 돌파 후 재테스트 구간을 기다렸다가 분할 진입합니다. 근거는 VWAP, 즉 거래량을 가중해서 계산한 해당 기간의 평균 체결가, 상방 유지, 5분봉 전고, 전저 라인과 체결 강도, 호가 잔량 같은 기초 신호면 충분합니다. 실패하면 손절은 2~3%로 짧게, 이 원칙이 계좌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유의 지정 해제, 상장 심사는 알림을 켜두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피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레이벌 AI LBL은 AI 도구와 온체인 권리 정산을 결합한 콘텐츠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원화 마켓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리브랜딩으로 서사가 정리됐습니다. 다만 토큰 지표 불일치, 거래 유의 이력, 규제 IP 리스크가 있으니 공식 공지와 오더북을 습관처럼 확인하세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평가는 결국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사용 데이터가 쌓이는지, 파트너십이 늘어나는지를 함께 보죠. 오늘 내용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LBL의 원리와 급등 이유, 그리고 실전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언락 경쟁, 보안, 이 세 가지 리스크는 항상 체크하세요. 오늘 내용이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회는 분명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숫자로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하세요. 오늘도 안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